안녕하세요. 랜선 클래스 최정아입니다. 안녕! 사람들은 쇼팽에 깜짝 놀랐던 이유는 바로 쇼팽은 훌륭한 재주 정도가 아니라 탁월한 재능과 함께 연주면 연주, 작곡이면 작곡, 무엇 하나 뒤지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이 따라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독창적인 자신만의 음악을 만들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쇼팽이 다른 음악가들과 다른 점을 찾는다면 대중들의 마음에 쏙 드는 음악을 만들기보다 세상에 좋은 음악을 만들겠다는 작곡가의 열망이 더욱 강했기에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새로운 음악 개척의 첫 시작은 바로 고향 폴란드를 떠나 음악의 도시 비엔나에서부터 시작되었죠. 그리고 쇼팽의 스승들은 그 당시 폴란드가 너무나 혼란스러운 시기였기에 쇼팽에게 아름다운 음악으로 조국 폴란드의 어려운 상황을 세상 밖으로 알려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쇼팽에게 유학을 적극적으로 권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쇼팽은 1830년 조국 폴란드를 떠나 비엔나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엔나에서 폴란드에서 온 촌뜨기 쇼팽은 음악의 도시 비엔나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며 성공의 희망적 축포를 터뜨리기 시작했었죠. 그런데 이렇게 유명세를 타기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몇 달밖에 걸리지 않을 만큼 단기간에 성공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희망적 성공 가도는 절망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건 바로 고향 폴란드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 때문이었죠. 이 소식은 쇼팽이 비엔나에서 유학을 온 지 정확하게 일주일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폴란드의 역사를 좀 알아야 하는데요. 폴란드는 1700년대 후반부터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러시아에 의해 3분할로 통치를 받았던 식민 국가였습니다. 쇼팽은 너무나 힘이 없었고 나약한 나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약한 쇼팽은 그저 나약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조국 폴란드를 이대로 둘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래서 쇼팽은 전쟁에 참전 의사를 밝히게 됩니다. 이제 막 성공 가도를 달렸던 쇼팽은 비엔나에서 모든 음악 활동을 접고 고향 폴란드로 돌아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이미 쇼팽은 위험한 인물로 지목이 되었고 오스트리아 정부에서 쇼팽이 폴란드에 돌아갈 수 없도록 국경을 봉쇄하게 되었죠. 이때 쇼팽은 돌아갈 길이 막히게 되자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어머니 바르샤바를 위해, 어머니를 위해 이 한 몸을 바칠 각오를 했었는데 하는 한탄스러운 글을 남기게 되었죠. 그러니까 1830년 이때 당시 폴란드는 매우 긴박했습니다. 사실 식민 국가들이 다 비슷하듯이 약탈하고 무력을 감행하기까지 하니까 폴란드의 젊은 청년들은 러시아에 맞서 싸우며 무장 독립투쟁을 감행하기 시작했었던 것이었죠. 그러나 결국 바르샤바는 러시아에 의해 함락당하게 됩니다. 즉 쇼팽의 친구들, 조국의 친구들은 죽음을 불사안고 어머니 폴란드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우는데 자신은 이렇게 멀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괴감에 빠져 있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이때 아버지는 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어머니 바르샤바를 위해, 너의 어머니를 위해 애국을 하고 싶으면 음악으로 폴란드를 지켜다오. 쇼팽은 아버지의 편지를 받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쇼팽은 분노를 토해내듯이 곡을 작곡하게 되는데요. 이 곡은 분노를 활화산처럼 폭발한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의 참혹함 그리고 폴란드의 처참함을 아름답고 환상적이지만 비장함까지 담아낼 수 있는 곡을 탄생시키게 됩니다. 그 곡은 바로 에뛰드 오퍼스 넘버 10번 혁명이었죠. 쇼팽은 혁명 연습곡을 통해 바르샤바의 함락에 대한 분노를 이 곡에 담아냈던 것이었죠. 이 곡을 보면 왼손이 치는 고통스러운 경류 같은 선율이 흐르는 동안 오른손이 당당하고 도전적인 선율을 연주하는 곡으로 유명합니다. 이것은 고향 바르샤바를 떠나 망명한 이방인 쇼팽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낸 건 아니었을까요?
짧은 2분 30초의 연주였지만 쇼팽은 조국의 곤경을 이렇게 온몸으로 연주를 하며 조국 폴란드를 빛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비엔나에는 더 이상 있을 수 없었던 쇼팽은 아버지의 나라 프랑스 파리로 떠나게 됩니다. 원래 이유는 너무나 감시가 심했던 비엔나에서는 더 이상 쇼팽은 있을 수 없었죠. 그래서 쇼팽은 파리를 걸쳐서 조국 폴란드로 돌아갈 탈출구를 찾으려고 했었지만 조국 폴란드로 돌아갈 길을 찾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이제 1831년 쇼팽은 파리에 정착을 하며 가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리에는 폴란드에서 망명해온 귀족들이 참 많았었는데요. 이들은 폴란드의 해방을 위해 정치운동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술의 중심지 파리에서 쇼팽은 많은 예술가들과 교류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무노, 발제크, 위고, 뒤마, 화가로는 들라크루아, 코로, 루소, 그리고 음악가로서는 로시니와 리스트, 멘델스존과 슈만, 이렇게 다양한 예술가들은 독일에서 발원된 낭만주의 운동의 물결에 동참을 하며 예술을 받아들이고 프랑스 낭만주의의 예술 구현에 일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비엔나와 다르게 파리는 작은 나라 폴란드의 음악가에게 기회의 틈을 허용하지 않았었습니다. 그저 예술의 벽이 높았던 파리의 파리지앵들은 자신들의 예술 속 리그를 만들 뿐이었죠. 그런데 이 시기는요, 피아노가 대량 생산되기 시작하면서부터 프랑스 골목 살롱만 가도 피아노 연주를 들을 수 있었으며 부르주아들은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 했었죠. 서서히 쇼팽의 피아노 실력과 피아노 곡들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그러나 이곳 파리에는 넘을 수 없는 위대한 피아노 실력자 한 명이 파리를 주름잡고 있었는데요. 그 음악가는 바로 프란츠 리스트였습니다. 리스트는 헝가리 출신으로 피아노의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피아노를 너무 잘 쳤던 음악가 중에 탑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인기였냐면 많은 귀족 여인들은요, 리스트가 피아노 위에 벗어놓은 장갑 하나를 차지하기 위해서 몸싸움까지 벌였다고 하니까 지금으로 치면 거의 이명웅급? 그러던 어느 날 리스트가 한 살롱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살롱은 무대가 있었고 그 무대 위에는 피아노 한 대가 놓여 있었죠. 자, 상상 한번 해보세요. 이명웅이 아무 카페에 들어온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일제히 이명웅을 보면서 수군댔겠죠? 어머어머어머, 이명웅, 이명웅! 이런 것처럼요. 리스트 역시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재미가 들렸던 것이었을까요? 무대에 피아노에 놓여있는 악보를 보고서는 바로 앉아서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이건 진짜 대박 사건이겠죠? 누가 봐도 대단한 음악가의 연주를 라이브로 듣는 거잖아요. 리스트는 악보를 보면서 자기식으로 해석을 하며 연주를 한참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악보에는 작곡가의 이름이 써있지 않았던 것이었죠. 이렇게 한참 연주를 흠뻑 빠져있던 리스트. 그런데 이때 살롱에 단 한 명은 리스트의 연주를 듣고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스트의 연주를 멈추게 했죠. 그 사람은 바로 쇼팽이었습니다. 쇼팽은 불같이 화를 내며 위대한 피아니스트였던 리스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허락 없이 내 작품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무례하게도 내 작품을 내가 지시한 연주에서 상반되게 연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연주를 한다면 내 곡은 엉망이 된단 말입니다. 정말 대단한 배짱 아닌가요? 대단한 피아니스트였던 리스트에게 잘 보여서 출세해야지? 아마 이런 것도 아니고 오히려 리스트에게 당신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쇼팽. 리스트와 쇼팽은 이렇게 처음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훗날 리스트는 쇼팽에 대한 첫 만남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처음엔 그저 선술집에서 연주하는 무명 음악가로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음악은 유행하는 그 어떤 음악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쇼팽은 자신만의 장르를 만들어낸 위대한 음악가라는 것을 첫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렇게 유명한 피아니스트 리스트도 첫눈에 보석 같은 음악가 쇼팽을 알아봤던 것이었죠. 이제 쇼팽은 파리의 사교계에서 인정을 받는 것이 최고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사실 리스트, 슈만, 멘델스존 이렇게 당대 최고의 음악가들이 쇼팽을 인정했기에 성공은 따놓은 당상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쇼팽은 콧대 높은 프랑스 사교계에서 냉대를 받던 음악가이기도 했습니다. 이유는 쇼팽은 작은 음악밖에 내지 못하는 음악가라는 수식어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쇼팽은 낯선 땅, 낯선 공간에서 외로움과 싸우고 궁핍함과 싸우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마주하며 파리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것이었을까요? 쇼팽은 밤을 주제로 감성을 담은 곡들을 많이 작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르는 바로 녹턴, 우리나라 말로 야상곡이었죠. 그렇다면 과연 쇼팽은 이렇게 힘들었던 파리의 예술가의 생활은 어땠을까요? 다음 시간은 폴란드 이방인이 예술의 중심지 파리에서의 성공과 좌절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늘 여러분의 사랑이 목마르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옹달샘인 거 아시죠? 쇼팽의 감미로운 음악으로 예술의 감성도 업, 음악의 역사의 상식도 업, 언제나 우아한 랜선 클래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